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아청소년에서의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 서울아상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교수님이신 박인숙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소아과를 하고 소아심장을 또 세부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10여 년 했고 우리나라 서울아산병원에서 23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8년 동안 국회의원 했고 이제 은퇴하고 몇 년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소아청소년 심장질환의 대가로 정말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던 만큼 오늘 우리 아이들의 심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건강을 바라고 또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안타깝지만 일부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중에 소아청소년과를 찾아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 심장질환을 좀 의심하고 생각하고 찾아와야 할까요? 제일 흔한 원인은 심잡음이 들린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이제 흉통,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에 가족 중에 부모나 또는 형제가 선천性심장병이 있으면은 먼저 걱정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부정맥이라든가 가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태아심장 초음파에서 뭔가 좀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다음에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아기의 심장을 걱정한다. 그런 그 자체는 별로 있지가 않아요. 네. 성인하고 달라서. 네. 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발견되었던 질환들이나 뭐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심잡음인데 사실 아이가 멀쩡한데 심잡음으로 온 애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고 요새는 이제 태아 때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태아 때 선천性심장병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태아 때문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있던 이제 서울 아산병원은 되게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지역이나 여기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병이 진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 과거에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진 경우에 이제 치료가 좀 어렵거나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런 인식이 좀 강했는데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교수님과 같이 대가들을 많이 모시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수술이나 혹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감회가 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맞아요. 심장에 뭐 이상이 있으니까 아산병원 가세요. 그럴 때 검사해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거의 지옥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아주 그 선천性심장병 1% 미만 아주 복잡한 기형, 단심실이라든가 여러 기형이 복합된 그런 경우 말고는 그냥 한 번 치료로 한 번 수술이나 한 번 요새는 또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완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산병원이다 보니까 더 이제 중환들도 훨씬 많이 모일 것 같기는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저희도 이제 일단 대학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게 그때부터 걱정이, 이제 검사에서 많이, 판정이 나올 때까지 네, 진짜 네. 굉장히 심각한 공포를 느끼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는 네, 것보다 맞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 성인도 사실은 대학병원 한번 진료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이라고 하면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인 심장을 저도 주로 보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 이제 성인으로 자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원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흔하게 보이는 정상심장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의 치료 성적과 생존율이 개선이 되어서 성인기까지 자라나는 환자들이 사실 많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렇게 자라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은 사실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성인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나름의 subspecialty 분야로 특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아직 참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아서 100% 완쾌되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복잡 기형이라든가 여러 번 수술하고 또 재수술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드니까 10대
10대만 돼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10대, 20대, 이렇게 30대, 지금은 40대까지도 있고 그런 환자들이 소아과에 가는 거 굉장히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내과로 가시라, 심장 내과로 가시라. 그건 되게 되돌아와요. 라포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네, 또 성인 심장만 공부하신 분들은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계속 봐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도 조금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그러니까 볼륨이 많아야 돼. 많은 환자를 수술한 병원은 이런 클리닉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협진을 해야 돼요. 성인 심장 전문가와 소아 심장 전문가가 같이 봐야지 어느 한쪽만 봐도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네. 지금 점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클리닉이 필요하죠. 어떤 아이들은 태아일 때부터 봤던데 지금 이제 30대로 가고 이러니까. 네. 이게 약간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이제 부모같이 지켜보신 입장일 거라서 정말 조금 다른 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조금 내과하고 또 다르게 그럼요. 네, 훨씬 더 이렇게 돈독할 거예요. 특히 뱃속에서부터 봤던 네. 아이는 특별히 애착이 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생각하는 거지 얘네가들이 저를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각별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부모지만 부모는 이 병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네 의사한테 가면은 그 의사들은 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죠. 얘 심장 수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지할 게 저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쭉 봐왔고 네. 저를 무슨 뭐 할머니나 엄마나 뭐 이런 이모나 네.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도 몇 명 그런 아이들 연락이 오는 아이도 있고 네.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은 한 3시간 이상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참 굉장히 보람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가는 거를 보거든요. 네. 우리가 희귀질환 센터 같이 이제 운영을 하듯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좀 이제 남아있는 좀 케어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약간 특화된 어떤 전문 센터 같은 것이 사실 좀 모든 병원에 있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심이 되는 중앙센터가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는 그렇죠. 합니다. 전체 네. 해마다 몇 명 안 네, 되거든요. 전체 환자풀이 워낙 적으니까 네. 사실 그리고 경험이 좀 쌓여야지 또 이게 필요한 그러니까 의사의 경험도 쌓이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고백하지만 저의 꿈이 네. 우리나라에 1개 또는 병원은 2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 달만 해놓으면 그 병이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무슨 아주 희귀센터라도 꼭 2개는 하더라고요. 딴 나라에서도. 그래서 1개나 2개, 서울 수도권에 하나,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에 하나, 소아심장 과 선천성 심장병.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평생 이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끝내 해결을 못하고 이제 포기한 상태지만 이러면은 선천성 심장병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좀 어렵고 환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결국 다 모이면은 연구를 한다거나 뭐 논문을 쓰다거나 환자 케어하거나 서로 상담할 수도 있고 일단 환자 케어에 제일 좋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결과예요. 이 교수님께서 이제 수술 전에 진단을 하고 수술을 보내셨던 환자분들이 수술에 다시 이제 교수님께 와서 주기적으로 심장 상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외래도 계속 다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성인기까지 자라나는 이 환자분들에게는 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그냥 한 번 수술, 한 번 시술로 100% 완쾌예요. 안 와도 돼. 처음에는 그냥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 졸업을 시켜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잡 기형이나 수술 여러 번 했거나 또 재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은 계속 봐야 되거든요. 뭐 최소한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봐요. 특히 이제 아기를 가지거나 그럴 때는 한번 꼭 한번 점검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그냥 정상 생활을 해요. 한 번 이제 해서 한번 수술을 받거나 해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들과 특별히 기형이 없었던 분들하고 그냥 동일한 측면에서 관리하고 지내시면 되고 잠깐 이제 졸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외래
의대 졸업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한 번 수술 받고 이제 괜찮은 아이들은 뭐 한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있다가 졸업을 시키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선천성 심질환이 있어요. 이게 성인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소화기도 마찬가지인데 수술 받으면 이제 평생 외래를 다녀야 하냐, 앞으로 괜찮냐, 임신했을 때 괜찮냐, 뭐 이런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어릴 때는 이제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 네. 심사수술한 거 잊어버려. 너는 완전 정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내리면은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네, 네. 안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제 성인 심장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있지만 이 소아 심장은 정말 완전히 다른 영역 같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소아 청소년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소아의 심장 전문의로 길을 정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의 계기와 이유와 지금 소아과 졸업한 전공의들이 소아심장 하는 그 이유는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75년에 미국 가서 소아과를 먼저 했고 소아심장을 했는데 왜 심장을 하게 됐냐? 제가 떠날 때 선천성 심장 수술을 거의 못했거든요. 성인도 막 굉장히 위험이 높고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 해서 어떤 사연으로 베일러 의과대학이라는 데에 소아과에 매칭이 됐어요. 가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완전히 공장이더라고요. 개심수술 공장까지 하루에 30개씩을 해요. 물론 이제 성인 합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그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텍사스 심장병원과 텍사스 아동병원이 같이 있는 인스티튜션인데 거기 닥터 쿨리라고 아주 입지전적 그 레전더리한 소아심장 외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잘했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너무 깜짝 놀라니까 쇼크죠. 문화적 쇼크죠. 심장 수술 자체를 잘 못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뭐 이런 일 다 살아서 집에 가고 전 세계에서 몰리고 내가 이런 데 왔으니까 이걸 배워야지. 이거 최고로 잘하는 병원에 왔고 우리나라 정말 필요하면 이걸 배워야지. 딴 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소아심장 교수 몇 사람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네. 제가 거의 쫓겨날 뻔 처음에 영어도 못하고 뭐 네.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인턴 끝나고 와가지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두 사람이 은인 같은 지금도 사실 휴스턴에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도와줬기 때문에 뭐 크다란 고민 없이 이거를 했고 또 한국에 가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 분야다 하는 게 너무 확실했고 지금은 많이들 굉장히 잘하는 분이 많이 계고 다 유학도 가고 공부도 했는데 그때는 미국서 이렇게 선천성 심장병 공부를 확실히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하고 스텝까지 하고 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고 근데 한국에 올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죠. 거기서 그냥 쭉 남아서 대부분은 그랬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죠 사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자 아이들한테도 좋았고 네. 또 그래서 씨를 뿌려서 지금 많은 후배들이 하고 있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국내 심장 진료에 정말 한 획을 그으신 걸로 저는 생각이 이제는 뭐 다들 잘하니까 저는 이제 은퇴해도 마음이 편하고 지금 네, 초석을 잘 다져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날의 이제 소아심장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 전체가 다 잘해 전체가 올라오니까 네. 혼자서만 올라올 수는 없어요 사실. 네.